대한민국 상위 1%들이 알고 있는 일요일 저녁에 이만한 두께의 보고서를 받아보는데요. 거기 다음 주 나올 정부 이벤트하고 경제 이벤트 일정, 정부 행사 보고서를 대한민국 상위 1% 기득권들은 미리 다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면이나 뭐 기상특보 외에 투자 관련된 뉴스를 그때그때 보고 돈을 벌겠다는 건 이분들한테는 아주 흐뭇한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출발선상은 최소한 같아야 된다. 현실적인 정보 민주화란 무엇인가? 뉴스를 미리 하니까 실시간 뉴스를 봤을 때 심리적으로 흔들리거나 도파민을 지배당하지 않아서 좋다.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면 정보 민주화를 통해서 우리만의 사다리를 만드시자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요구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멤버십이나 유료 회원으로 하지 않고 무조건 저는 전체 공개로 갑니다. 자, 이제 주간 뉴스 미리 보기로 출발합니다. 먼저 일기예보. 날씨가 계속 비예보만 있어가지고 큰 의미가 없어 보이고, 월요일날 태풍, 이제는 거의 샤머니즘격으로 제발 비 좀 그만 오세요, 막 하늘에 비는 수밖에 없는 지경인데, 일단 돌아오는 토요일은 광복절이고요. 이번에 토요일이라서 17일이 대체 공휴일이라서 토, 일, 월 이렇게 15, 16, 17 3일의 연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메시지가 작년에는 상당히 매파적이고 좀 거칠었었다면은 올해는 아무래도 지금 호우 피해 지역 그리고 사람들 다 위로하면서 이럴 때 서로 화합해서 위기를 잘 이겨내자, 좀 유화적 메시지를 줄 것 같고, 일본에 대해서도 지난해하고는 좀 다르게 미래지향적인 측면을 좀 더 강조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북한에 대해서도 지금 워낙 양측 간에 좀 민심이 악화돼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좀 아이덴티티를 감안한다면 이럴 때 적극적으로 남북 경협을 추진하면서 난국을 타개하자, 뭐 이런 소리도 조금 나올 수는 있다고 봐요. 8월 10일 월요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청와대 주례회동에 가는데 이 자리에서 지금 수해 피해 복구에 전력을 기울일 때다. 사실 30년 만에 가장 큰 홍수라고 하는데 여기다 태풍까지 올라오는데, 공무원들이 출근하는 첫날 월요일날 정부 관계자들도 출근하자마자부터 주말 피해 얘기하고 이걸 막 심각하게 다룰 거거든요. 사실 기존의 장마 태풍 피해 관련주는 수명이 원래 짧았었는데 이번에 좀 길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갖고 계시든 아니든 간에 원래 장마 태풍 피해 관련주는 이제 슬슬 좀 팔고 떠날 채비를 하시는 게 좋겠고, 대신에 SOC 테마주 있죠. 사회 간접 기반 시설 같은 거, 이거는 수명이 좀 더 길 수도 있어요. 지금 정부가 일자리하고 피해 복구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면 사회 간접 자본 통해서 공공시설 정비에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도로 침하, 교각 붕괴된 거, 그다음에 주거지 막 유실된 거 등등등 각종 이제 피해 복구를 하려면 당연히 시멘트나 뭐 중장비 뭐 이런 거 공급하는 기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 보세요. 아니 지금 100층짜리 오션뷰 주상복합이 올라가는 시대에 홍수가 웬 말이냐. 근데 이거는 상하수도 때문이라고 하면은 상하수도 시설 관련주도 있죠. 그리고 결국 이런 거 다 걷어내고 어쨌든 새로 뭔가 지으려면은 건설 폐기물 다루는 회사들도 직접적인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다가 이번 폭우랑 태풍 다 지나가고 나면은 이런 자연재해가 지금 왜 점점 더 심각해지느냐, 지구온난화, 환경오염, 대기오염 이런 것 때문이다. 이런 얘기 나오면 이제 또 친환경이죠. 그린 테마가 한번 또 뜰 수 있다. 반면에 피해 복구 때문에 추석 전에 또 추경을 편성해야 된다고 하거나 정부 부채에 대한 얘기가 만약에 나오면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일본이 신용등급 강등됐죠. 그 다음에 7월 달에 미국도 신용등급 깎였죠. 우리가 이런 비슷한 우려가 나올 때가 사실 되긴 됐어요. 왜냐면 대한민국은 최근에 몇 년 동안 신용등급이 계속 올라만 갔지 한 번도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이벤트를 맞아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이번에 신용등급 하락이 나오면은 사실상 최초로 겪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어떤 블랙스완을 몰고 올지 모릅니다. 대한민국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우려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코리안 미라클이라는 자료를 발간하는데, 대한민국 근대화 역사에 있어서 아주 큰 기념비적인 정책에 대해서 편람 같은 거를 이제 만드는 게 코리안 미라클인데, 월요일 오후에 나올 이번 편은 주제가 금융실명제입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에 금융실명제를 완전 언론도 정부 관계자들도 아무도 모르게 당일날 깜짝 발표했을 때 그날 증권주 전 종목이 하한가를 갔어요. 그만큼 그때 당시에 금융 비실명이 금융거래에서 많았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큰 어떤 개혁과 변화의 상징으로 금융실명제가 추진됐는데, 최근에는 언택트하고 비대면 그리고 핀테크에 있어서 실명 확인이나 이런 몇몇 조항이 좀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하고 언론이 합심해서 금융실명제 그 후 몇 년, 당시에는 뭐 지하경제와 그림자 금융이 서민들을 못 살게 했고, 그런 비제도권 금융, 비실명 금융 계좌가 전체 금융시장의 한 80% 차지하던 시절이어서 훌륭한 조치로 나왔지만, 이제 금융실명제를 조금 다른 차원에서 보자,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면은 결국 또 언택트 관련주, 특히 금융과 관련된 기업들은 이제 이거는 시대의 흐름이다, 이런 식으로 또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게 이날이죠. 근데 네이버 파이낸셜에서 뭐 증권업 준비하고, 그다음에 카카오에서 보험 상품도 파는데, 사실 언택트도 어떤 업황을 잡고 있는 기업들이 또 핀테크 관련주기도 하고 뭐 금융 관련제이기도 하고 뭐 이런 거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FAO 7월 식량 가격 지수를 발표합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계속 하락하다가 지난 6월 달에 처음으로 반등 나왔는데요. 설탕, 곡물, 육류 이런 세부적인 식품 원료 가격이 공개되는데,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가정 간편식 그 HMR 업체들이 요즘 인기잖아요. 뭐 미국의 크래프트 하인즈, 뭐 한국의 CJ 제일제당 대표적인데, 이런 데가 이제 식재료 업계 큰 손인데, 지금까지는 원료 구입할 때 워낙 가격 부담이 적었는데, 특히 우리나라 이번에 본격적인 어떤 신선식품 가격 급등, 홍수로 인한 이렇게 원료 가격이 급하게 오르면 생산 단가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약에 7월 식량 가격 지수가 오르기도 했고, 우리나라 신선식품 지금 물가 급등 엄청 나오고 있죠. 가정 간편식 만드는 업체들 실적도 좋고 해서 계속 좋았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실적 하락 요인, 영업이익 악화 우려 뭐 이런 거 나오면은 한번 저가 매수에 나서도 좋으실 것 같고, 이 가정 간편식은 앞으로 대세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또 한류까지 지금 바람이 불고 있거든요. 중소벤처부는 이날 박영선 장관이 직접 스타트업 육성 사업이라고 하는 K 유니콘 프로젝트 선정 기업들하고 간담회를 갔는데, 정부가 청년 일자리하고 창업 지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스타트업을 강력하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결국 정부에서도 그냥 자금을 갖다 퍼주는 게 아니라 모태 펀드를 일단 내려보내면 그걸 이제 창업 자금 내지는 시드머니 투자 담당하는 창투사나 벤처 투자, 뭐 기술 투자, 무슨 인베스트먼트 이런 데가 브릿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쪽은 최근에 거의 제2의 벤처붐이 왔다고 할 정도로 지금 화랑이죠. 여기다가 12일 수요일에 벤처 투자 촉진법 시행일이에요. 창업투자 관련 쪽 이미 많이 올랐지만 또 조금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봐요. 이날 해외 이벤트로는 일본이 사내 날로 휴장이고, 중국에서는 산업정보통신부의 월간 스마트폰 판매량이 공개되는데, 사실 지금 중국 기업들 IT 제품하고 부품 같은 게 미국하고 유럽에서 막 퇴출당하고 보이코트 당하고 있어서, 오히려 중국 내수 시장 프로모션 왕창 걸고 해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나라 안에서 높이자,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우리나라 삼성 저가폰이나 중국 내 마켓시어가 있었던 제품들은 조금 불리할 수가 있겠죠. 자, 8월 11일 화요일로 갑니다. 정세균 총리 이날은 국무회의 주재하는데, 역시 또 수해복구 관련된 내용으로 각 부처 장관들하고 열심히 머리를 맞대고 있을 텐데, 이번에 진짜 거의 전국에 평소 수해를 안 입었던 곳까지 피해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럴 때는 당연히 정부하고 여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나라의 대형 사고나 무슨 자연재해 같은 게 나면은 정치인 테마주의 거래가 몰리고요, 또 희비가 막 교차합니다. 뭐 대선 후보 관련주 이런 거 있잖아요. 당연히 정부 여당에는 불리할 거 아니겠어요. 자, 이날 OECD 2020 한국 경제 보고서가 공개되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그래도 한국은 그나마 선방을 했다, 뭐 긍정적인 해석이 줄을 이뤘다면, 이제 슬슬 뭐 경고음이 들려오네, 빨간불이 켜졌네, 뭐 이런 부정적 톤으로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전통적인 경기 방어주 있죠. 라면, 과자, 소주, 뭐 그다음에 두부, 콩나물 이런 식재료 만드는, 서민 음식재료 만드는 이런 식품회사 한번 좀 관심 가져보시고요. 화요일 성윤모 산업부 장관하고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둘 다 국무회의 참석하는데, 사실 일본 강제징용 기업들에 대해서 한국 법원이 자산 매각 명령 효력이 발생하고 첫 주고, 마침 일본에서 제일 반대하는 WTO 사무총장 후보자인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 들어와가지고 국무회의 참석하는 날이니까, 이날은 좀 지역적인 애국주 뭐 이런 거보다는 소재 국산화 이런 쪽에 좀 포괄적인 관련주들을 좀 더 긴 호흡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해양수산부 공통 이벤트가 있는데 바로 농어업 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마침 지금 홍수 피해가 워낙 큰 상황에서 선보사들은 안 그래도 지금 곡소리 나게 생겼는데 농업어업처럼 과거에 진짜 피해 규모를 일일이 산정하기가 좀 힘들었던 분야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더 보장과 보상 범위를 키워줘야 된다. 선보사들도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이러다 큰일 난다 뭐 우는 소리를 할 텐데 정치권이나 뭐 관련 단체들은 신토부리, 농자 천하지 대본 뭐 이런 걸로 밀어붙이면은 사실 어쩔 도리는 없죠. 저한테 돈을 버는 것도 버는 거지만 주간 뉴스 미리 보기를 보면 미리 들었던 뉴스가 뉴스타에 딱 나왔을 때 오히려 더 안심이 되고 그 어떤 반가움이 있어서 아 진짜 내가 인생의 어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아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신대요. 이날 중소벤처부에서는 2020 하반기 화상 수출 상담회 확대를 발표할 예정인데 해외 바이어들하고 화상하고 상담을 하는데 지금도 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얼굴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을 직접 보고 뭐 사용해보고 이렇게 하려면은 가상현실, 증강현실, 3D 이런 기술이 서포트가 돼야 됩니다. 이쪽도 역시 장기적인 관점으로 대응한다면 좋다고 생각해요. 이날 한국은행에서는 금융 포용 측면에서의 ATM 운영 개선을 추진한다. 이런 발표가 나옵니다. 사실 비대면, 무점포, 그리고 핀테크 모든 면을 그야말로 포용하는 게 바로 ATM 기계거든요. ATM 관련주 몇 개 있어요. 근데 이제는 한국은행이 디지털 화폐 만든다고 했을 때 이때 또 ATM 관련주들이 한번 들썩거렸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정부가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그동안 준비는 했다. 디지털 화폐를 발행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개개인 스마트폰으로 접속해서 디지털 화폐를 뭐 개별적으로 다운받아서 꽂아주는 그런 식도 있겠지만 그렇게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온 오프라인을 통합할 플랫폼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ATM이 될 가능성이 있다. 8월 12일 수요일로 갑니다. 이날은 코로나 중대본회의. 사실 지금 홍수하고 코로나의 교집합에 있는 업종은 당연히 방역, 소독, 그리고 생필품, 위생용품 이런 쪽일 텐데 물류나 운수, 창고업 이런 데는 지금 피해가 엄청 커요. 그러면 지금 추석도 앞두고 있는데 소비자 물가, 그 중에서도 밥상 물가, 신선식품 물가 이런 거 일시적으로 팍 올라갔을 때 수혜가 되는 기업들을 같이 보는 게 좋겠죠. 물난리 뒤에 또 위험한 게 가축 전염병. 그럴 때 반대로 수혜가 되는 업종들이 간편식 관련주. 왜냐면 지금 막 신선식품보다는 미리 잡아서 위생 처리해서 캔에 담아놨다든지 가공해서 열 처리해서 식품으로 만들어 놨다든지 완제품으로 이런 것들이 또 수요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가시방석일 겁니다. 제2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는데 이 자리에는 국토부 금융위 이런 관련 부처장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경찰청장, 국세청장 이런 사람들이 참석해가지고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일단 뭐 건설, 건자재 이쪽은 지금 공급 확대 기대감이 한껏 반영이 이미 돼 있는데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요새 이렇게 전세값도 지금 올라가고 또 깡통 전세 이런 악재 터지기 시작하면은 아무리 공공임대 지어서 분양을 해도 기존에 물려있는 전세금을 못 빼면 이사를 못 가잖아요. 그러면 건설사들도 분양 빨리 안 되면 금융권 대출 부실 터지고 지금 부동산 관련주보다는 역시 정치인 테마주 가운데서도 이번 부동산 정책과 같은 편이 아닌 그런 사람의 인물 관련주들 이런 게 혜택을 볼 공산이 크죠. 이날 정부에서는 7월 고용동향 보고서와 실업률이 공개됩니다. 작년 7월에 비해서는 당연히 취업자 수는 줄었을 것이고 실업률도 역시 드라마틱하게 하락이 나올 건덕지는 없어요. 그럴수록 정부는 공무원 정원 확대하겠다. 공공 연구기관 그리고 뭐 반관 반민의 기업들 정규직 확대 이런 식으로 우회로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온라인 취업 교육 관련주 그리고 요새 AI로 언택트로 면접 봐야 되니까 AI 인공지능 면접 시스템 제공하는 취업 사이트 이런 데에 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부동산 대책회의에 경찰청장하고 국세청장이 배석하는 나라가 참 어디 또 있을까요? 아니 무슨 동네 복덕방에 파출소 뭐 소장님하고 부동산 아저씨하고 앉아가지고 바둑을 두거나 뭐 다방 커피를 시켜 먹는 건 봤어도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부동산 대책회의에 경찰청장이 나온다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예. 이날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오전에 그린 뉴딜 분과 회의를 주재하고 나서 오후에는 수소경제 서포터즈가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방문하는 일정이 있어요.
아니 가스공사가 웬 수소경제냐고 할 수 있는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미 지난해부터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 시대에 맞춰서 수소경제 추진 로드맵을 진행 중입니다. 마침 한국가스안전공사도 이거 상장사니까 이번 기회에 차트나 한번 구경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담배 인삼공사하고 비슷한 거죠. 몸에 안 좋은 담배 팔면서 이제 몸에 좋아지는 인삼도 팔았던 KTNG처럼 한국가스안전공사도 가스도 생산하면서 이제 수소경제도 지원한다. 이거 말이 되잖아요. 뭐 해장국집에서 소주 파는 거랑 똑같은 거죠. 아니 해장국집에 해장하러 온 사람한테 술을 왜 파냐. 이날 중소벤처부는 주한 중국 대사하고 옴부즈만 배석시켜가지고 한중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데, 이거는 투자 관점이라기보다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1월 달에 재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북한을 또 흥행용으로 언급하고 있잖아요. 중국은 이럴수록 우리 한류에 대한 영향력을 애써 차단할 명분은 없어진다. 그쵸? 미국이 또 북한에 대한 영향력 행사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닭골뱅이 싫어, 한류도 차단해, 이럴 명분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8월 10일 수요일, 이날 공정위에서는 2020년 상반기 기업 결합 동향을 공개하는데, 기업 결합이란 우리말로 인수합병, 영어로 M&A입니다. 이게 주로 5조 이상으로 분류된 대기업들 위주로 사람들이 관심 많이 가지는데, 상반기 코로나의 그 한복판에서 기업들이 어떤 업종, 어떤 기술 가진 기업들을 활발하게 인수합병을 했는지 보면은 미래와 그 테마를 알 수가 있다. 요날 증시 이벤트로는 MSCI 분기 리뷰가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이번 보고서에서 SK 바이오팜이 편입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면 검토했다, 검토하겠다라는 정도의 언급이라도 MSCI 분기 리뷰에 등장한다면 코스피 200 지수 조기 편입도 자연스럽게 기대감이 같이 올라올 수 있다. 8월 13일 목요일, 기재부에서는 한국판 뉴딜 법 제도 개혁 태스크포스 1차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일단 1차라는 게 첫 회의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럼 지난번 AR, VR 이 규제 완화가 하루아침에 터졌잖아요. 이런 것처럼 지금 규제 묶여있는 원격 의료, 게임산업진흥법 이런 쪽도 가능성 충분하고, 그 다음에 요번에 전격적으로 대형마트 규제도 한시적이나마 풀릴 수 있다고 봐요. 당장 대형 유통주들 반짝 약발을 받을 수도 있죠. 이날 해수부에서는 국산 기술로 개발된 수중 건설 로봇 첫 현장 투입 행사를 개최하는데, 이거는 뭐 코로나로 인해서 스마트 팩토리 이런 로봇하고는 조금 다른 과지만, 로봇 기술이라는 게 한두 가지 기술 확실한 기업이 독식하는 그런 기술이 로봇 기술이거든요. 뉴스 나왔을 때 로봇 관련주들이 갑자기 급등하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 이날 시장 이벤트로는 옵션 만기일이고, 미국이 화웨이하고 ZTE를 비롯한 중국 기업 5개를 지금 거래 금지 때리는 날이 바로 이날이거든요. 5G 기술이 지금 이번 조치의 핵심이니까 반사이익이 가능한 국내 기업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장 끝나고 오후 4시부터 공매도 찬반 공청회가 있는데, 이거 지금 관심이 뜨겁죠. 공매도 금지 조치가 오는 9월까지인데 연기를 하냐 마냐를 놓고 지금 업계의 관심, 그리고 동학 개미분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날 기업 실적으로는 NC소프트,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실적 공개 예정인데요. 손보사들 떨고 있겠죠 뭐. 8월 14일 금요일, 광복절 전날인데요. 이날 한국하고 독일 간의 소부장,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 기술협력센터 추진한다는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필 이제 광복절 전날인데다가 일본산 소부장 의존도를 줄이고 독일하고의 기술협력을 강화한다는 건데, 일본 못지않게 진짜 독일 기술도 뛰어나잖아요. 소재 부품 장비에 있어서 일본 의존도를 줄이고 독일하고 기술협력을 하겠다. 솔직히 좀 감정적인 대응이라는 생각도 안 드는 건 아닌데, 마침 광복절 전날이고 하니까 소부장이 국산화가 또 다른 애국이다 뭐 이런 차원에서 독일하고 손을 잡는다, 이거를 좋게 포장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한국은행의 월간 수출입 물가 동향이 공개되는데, 전달보다는 올랐고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현저히 떨어진 결과를 예상하고 있어요. 이날 실적 발표 풍년인데, 메디톡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SM엔터, 농심, 대상, 하이트진로, 대우조선해양, 롯데제과 이런 업종 대표 기업들이 실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해외 이벤트로는 중국의 7월 광공업 생산하고 소매 판매, 그리고 이날 밤 유럽연합이 2분기 GDP 발표가 있는데 보나마나 형편 없을 거고요. 유럽은 속보치에서 마이너스 12.1% 나왔는데 이번에 수정치가 나올 예정이거든요.
앞으로 좋아지느냐가 중요하겠죠. 미국에서는 6월 기업 재고, 7월 소매 판매, 8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주간 뉴스 미리 보기는 여러분들이 제 이메일로 전체 공개를 하지 말아라, 유료로 해라, 멤버십으로 해라, 협박과 회유를 매주 보내주고 계시지만 취지가 정보 민주화잖아요. 대한민국 상위 1%가 알고 있는 정보 격차, 정보의 비대칭성을 우리가 먼저 해소해야 동일한 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거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전적으로 우리 책임이지만 처음 출발부터 기울어져 있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보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한 주간 뉴스 미리 보기는 앞으로도 컨텐츠 진흥기금을 자율로 받고 대신에 멤버십이나 유료 회원 전용으로 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그러면 또 정보 민주화를 저 스스로 또 막는 거잖아요. 또 어떤 배열리어를 쳐놓고. 그래서 그렇게 할 생각이 없고요. 여러분, HTS에 갑자기 정부에서 누가 인터뷰한 거, 뉴스 뜬 거 보고서 해양 로봇? 그때 찾아봐서 이미 조금 올랐네? 지금이라도 올라타자. 가는 말이 올라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로 실시간 뉴스와 뉴스 속보에 뇌동매매 하시거나 도파민을 조종당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걸 바라보는 1% 시장의 상위 기득권 세력들이 너무 흐뭇해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 필요는 없겠습니다. 건강하고 뽀송뽀송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